행복!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그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여 명의 병력과 전쟁 물자를 배치하고 있고, 서방 언론을 통한 보도에 따르면 올 초에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계획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여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아는 그 냉전 시대가 있었죠. 공산권과 자유 서방 국가 간에 장기간의 대치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독일 통일을 기점으로 공산권 국가들이 점차 몰락하면서 소련 또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련은 유럽 진영의 영향이 동유럽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쪽으로 확대되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토군을 동독 지역에는 배치하지 않도록 유럽과 러시아 간의 암묵적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점차 지켜지지 않고 1999년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필두로 발트 3국 또한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넘어오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도 지속적으로 나토의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분쟁 중이라는 것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명분으로 가입을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국경을 바로 나토가 배치되어 있는 서방 세계와 맞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권이 친서방 성향의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주민 투표를 통하여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합병시켰던 것이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인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이 점거하면서 이미 러시아의 침공은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눈독을 들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또 땅도 상당히 비옥한 곡창지대이죠. 또한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있는 경계지대에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침공하거나 서유럽에서 러시아 쪽으로 침공하려고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력들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의 발원지로 러시아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최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같이 키예프 지역에서 발원이 됐다가 일부 민족들이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기면서 오늘날의 넓은 러시아 땅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 자체는 부동항, 즉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한데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그 관문이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즉 흑해 쪽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크림반도가 있는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매우 매력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자 하는 야욕을 감출 수가 없었고, 문제는 이 상황을 미국이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소련 해체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됐을 때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매우 강했습니다. 왜? 바로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구소련 시절 핵무기의 숫자가 몇천 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냉정시대 종말 과정에서 미국이 안보를 보호해준다는 보장하에 핵을 러시아로 다 이송을 했고, 지금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대치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국가와 국제연합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무도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이 점이 바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장군님, 그렇다면 장군님이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휘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실제 우크라이나의 뭐 예를 들어 사단장이라 그러면은 아마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열세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서방 세계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많은 내 부하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내 부하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결사항전과 어느 정도 기울어진 승부에서 이 부하들 지킬 거에 대한 고민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장군님은 어떠시겠어요? 그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그 마지막에 유황도 이오지마 전투를 할 때 그 당시 일본의 그 제일 높은 지휘관이 쿠리바야시였는데 최종적으로 이미 진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한 300여 명 부하들하고 결상전에서 그대로 이제 미군에게 달려 들어갔고 이미 모든 것이 기울어져 갖고 진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에게 자기 병력들을 데리고 항복을 했던 파울루스 원수 같은 그런 군인이 돼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의 안보하고 연결해 본다면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러시아라는 큰 강대국하고 나토군이 배치된 EU하고 이제 강대국 사이에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 4강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뭐 도와주도록 돼 있고 한미 동맹도 돼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처럼 크림반도 좀 합병당하고 또 어디도 합병당하고 말이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근에 우리 이제 본의 아니게 코로나라든지 기타 부대 관리 등을 이유로 훈련을 제대로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휘관들이 필요한 훈련을 잘 계획하여 최대한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현역 전우분들도 훈련이 힘들죠. 그렇지만 군대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평상시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켜 갖고 전장터에서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살아남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실제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것이 좋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훈련을 잘해서 튼튼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행복